형 이거 5,000원이면 뭐 양재물도 맛있지. 그럼 넌 양재물 boy. 동네를 지키는 어떤 동반장. 남자다울수록 오히려 나는 이 러브로 가는 거야. 매물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탁 낚았을 때 그 손맛. 노시발 킥고잉 하고 킥고잉 하다가 탁 했을 때 한 잔 탁 먹고 와 씨발. 그때서야 씨발을 하는 거다. 일은 온전히 그냥 일이고 나는 그 이외의 것에서 나다운 거를 찾아. 비슷한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보고 공감해 줄 때 힘이 되시. 내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방의 것도 존중할 수 있어야 돼. 남 거 그렇게 할 시간에 내 거 내것을 더 뽑자. 취향적 시점. 안녕하세요. 관심이 좋음으로, 좋음이 취향으로, 취향이 세상이 되는 취향적 시점 뷰파인더 에론팍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작을 하는 양재물 보이 동균이와 함께 취향적 시점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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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앞에 설명해 주신 대로 영상 만드는 일을 하고 그리고 양재물 보이라는 닉네임으로 여기저기 좀 기웃기웃거리고 다니는 마포 사는 32살 정동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나 궁금했어. 왜 양재물 보이야? 이게 되게 짧게 얘기를 해줄게. 어쨌든 스토리가 긴데 보통 그 박영감이라는 채널에 내가 이제 자주 같이 출연을 했거든. 이제 빈티지샵들을 쭉 다니다가 어떤 창고형 빈티지샵에 간 거야. 근데 창고형 자체가 워낙 다른 데보다는 조금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많잖아. 그치. 근데 그때가 연말인가 연초인가 그래서 추가적인 할인 이벤트를 한 거지. 근데 이렇게 보다가 되게 그냥 막 입기 좋은 후드가 있었는데 그 후드가 할인 가격이 5,000원인 거야. 그래서 내가 옛말에 근데 그런 말 있잖아. 공짜면 양재물도 마신다. 그치. 그래서 내가 형 이거 5,000원이면 뭐 양재물도 마시지 이랬는데 이제 그 형이 항상 누군가를 부를 때 뒤에 무슨 boy를 붙여. Hey boy, 뭐 누구 boy, 아론 boy 이렇게 붙이는데 형이 거기서 그럼 넌 양재물 boy 했는데 이게 입에 착 붙는 거야. 평소에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양재물이. 살짝 부정적인 단어인데 근데 너무 붙어서 그 형이 막 그 뒤로 썼는데 난 이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걸 되게 별로 안 밀었거든 나는. 그리고 원래 내가 이제 그 전에 뭐 동반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쓰던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입에 붙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들 불러주시니까 그렇게. 오히려 그래서 좋아. 이게 한번 딱 들었을 때 안 쓰는 단어니까 잘 안 잊혀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어쩌다 보니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또 어느 때는 동반장, 또 어느 때는 양재물 보이. 무언가 상황에 따라서 닉네임을 쓰는 경우가 있는 거야? 있죠. 그 동반장이라는 그거를 내가 밀었던 이유는 보통 주변에 이제 이런 친구들 뭐 이런 스튜디오를 열다거나 아니면 뭐 이사를 했는데 뭐 인테리어적으로 좀 해야 될 게 있어. 그런 게 있을 때 내가 이제 좀 가서 도와주고 작업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당신 곁에 친절한 이웃 그 스파이더맨처럼 그 동네를 지키는 어떤 동반장, 반장님 역할인 거야. 그래서 마포구에서 뭔가 일이 생기면 동반장한테 연락하면 와서 좀 싸게 잘 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할 때는 동반장을 쓰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어떤 매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저거 돼버렸으니까 양재물 쓰고. 동반장도 일종의 컨텐츠처럼 이제 인스타 이렇게 보면은 엄청 폭넓게 다 고치더라고. 그치. 뭐 이것저것 간단한 거 위주로. 이제는 이게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사실 큰 거 공사를 좀 의뢰하면 자연스럽게 토스하지. 그런 거는 나한테 하나 사람 쓰나 비슷하니까 사람 쓰시죠. 그렇게 감리 정도만.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고른 이유가 있어? 보통 이제 의식주에서 먹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치. 나는 사실 밥은 좀 덜 먹어도 돼요 오히려. 근데 그 혈중 카페인 농도랑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 갑자기 이제 모두 작업 효율이 쭉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농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도 사실 먹고 있던 원래 커피도 있었고 이 흐름이 끊기면 안 돼. 계속 주류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마침 커피도 딱 가면 다 먹겠다. 그냥 바로 이어서. 그럼 하루에 최대 몇 잔까지 마셔봤어? 근데 이게 몇 잔도 중요한 게 농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사실 샷 추가를 되게 많이 해서 원래 먹었거든. 보통 우리가 받으면 투샷이잖아. 그치. 이제 샷 추가를 해서 이제 그럼 포샷이 되잖아. 그치. 그럼 보통 이 포샷짜리를 하루에 막 많을 때 뭐
촬영하거나 할 때 막 4잔, 5잔도 그럼 너무 많잖아요. 그치. 양이. 근데 이게 너무 그렇게 절여지다 보니까 완전 어릴 때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제 우리가 30대가 되고 꺾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치. 여기서 이제 반항을 하는 거야. 야,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 파업해? 이러길래 오케이. 좀 달래보자. 이제 잔수는 뭐 그대로 가더라도 샷 추가를 좀 안 한다든지. 나한테 물어봤을 때도 기본 빵이면 될 것 같아. 큰 거 아니고. 좀 그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좀 줄이려고는 하고 있지. 뭐든지 한 번에 끊으면 탈이 나니까. 그치. 점점 샷 양을 좀 줄이는 쪽으로. 느낌. 지금 상태로는 카페인 농도가 딱 좋아? 이게 들어와야 이제 이게 이 토크가 시동이 안 이게 꺼지니까. 가능하니까 예. 좋네. 멀쩡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느낌 좋구만. 그리고 또 스타일로서 또 긴 헤어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네. 스타일링에 있어서도 멋있는 스타일을 하고 있잖아. 오늘의 스타일에 관련된 거와 키포인트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사실 또 이렇게 좋은 데 나온다고 내가 이럴 때 이제 내가 그 당시에 되게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다 짬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뭐 살짝 뭐 웨스턴 아니면 뭐 좀 몽골 막 코리안 이런 게 이제 다 좀 짬뽕돼 있는 스타일인데 오늘의 이제 키포인트는 사실 요 모자죠. 최근에 이제 제가 개탕 모자인데 멋있다. 제가 또 한두 하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맞는 모자 사이즈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요런 류에서는 사이즈 큰 거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되게 해외 직구도 많이 하고 하는 편인데 이번에 되게 운 좋게 그 구미래라고 혹시 행사 아세요? 구제가 미래다라고 되게 크게 하는 그 플리마켓이 있어요. 그래. 근데 거기에 이제 MC 비스무리하게 뭘 갔다가 거기 사장님께서 요 모자를 내가 뭔가 딱 볼 때부터 운명적 만남인 게 있어. 그 겨울이 형이 이제 그 깐부 찾는다고 표현하는데 우리처럼 좀 한두 하는 사람들은 깐부 딱 만났을 때 그 오는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벌써 저쪽에 모자가 있는데 사이즈가 운명의 짝? 그래서 딱 얹었는데 쏙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포인트가 중요하거든. 들어가고 깊게 들어간 다음에도 요 라인이 남아져 있어야 돼. 그치. 아니면 이렇게 꼭 눌렀으면 이 모양이 해치거든. 그치. 근데 이게 딱 이러길래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업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이 또 이게 너무 잘 어울리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선물로 주신 거야.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다. 앞으로 갈 때마다 항상 샤라웃을 좀 해야겠다. 진짜 깜불 찾았네. 진짜 깜짝 너무 딱 맞고 이 각 같은 것도 이게 내가 이게 좀 조절이 할 수가 있거든. 이게 만져서.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래서 집에 들여와서 그 약도 좀 먹이고 그리고 지금 기를 좀 드리는 중입니다. 많이 느꼈지만 확실히 이 중절모가 어렸을 때부터도 자주 썼잖아. 좋아했지. 엄청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제 좀 붓지. 나이가 들면서 더 붙어. 확실히 그 깐부라는 게 살짝 붙네. 그 단어가. 맞아. 어렸을 때 우리가 이런 거 좀 쓰면 좀 코스프레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치. 되게 컨셉추얼해 보였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이런 모자를 쓰고 다녔을 때 조금 덜 그래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 그냥 원래 저렇게 만들어진 사람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오랫동안 그런 걸 이제 사실 취향적으로다가 접해오다 보니까. 확실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신발도 근데 되게 멋있다. 이것도 내가 그랬죠. 최근에 요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신고 왔다고. 또 이것도 이제 새로 신생 국내 브랜드인데 만듦새나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요즘 잘 신고 있는. 주로 이런 로퍼도 자주 신는 편이야? 이럴 때만 평소에는 요즘 같은 여름에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잘 안 신고 보통 근데 이제 로퍼류보다는 부츠류를 많이 신지. 착장이나 이런 데 붙는 게 확실히 그런 게 좀 더 잘 어울리니까. 요즘에 빠진 노래가 있어? 노래를 안 그래도 내가 최근에 좀 들었던 걸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이찬혁 군, 이찬혁 군 요즘 나온 노래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더라고. 그러니까 느꼈을 때, 이 양반이 이제 그 어떤 경지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구나. 이제 딱 그 문턱에 왔구나가 느껴지더라고. 근데 되게 어린 나이지만 사실 활동도 오래 했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원래 재능이 되게 탤런트가 좋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협지나 이런 걸로 보면 왜 젊은 나이인데 뭐 약관도 안 된 나이에 벌써부터 저런 내공을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그래서 보면서 노래도 좋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무대 구성을 하는 뭐 이번에 열린 음악회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보니까 그런 구성이나 이런 거에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요즘 좀 잘 듣고 있는 것 같지. 그 앨범 전체를? 전체를.
좀 많이 돌려 듣고 있어. 거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 또 있어? 열정일기 사랑 쪽인 것 같아. 나도 좀 사랑이 사실 열정됐다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 진짜. 사랑과 애정은 또 좀 다르다고 생각해. 그치. 그래서 사랑은 뭔가 지금 시대에서 좀 멸종된 어떤 저거라서 오히려 더 귀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좀 공감이 가. 요즘 이렇게 사랑을 주는 행위가 정말 적어진 것 같아. 근데 사실 사랑이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인생을 살면서. 그치. 그러니까 뭔가를 재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그 되게 남자다울수록 오히려 나는 그 테토적인 면이 궁극적으로 이 사랑을 추구하는 거랑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추성훈 형님도 얼마나 그랬으면 자식 이름도 그냥 사랑이로 지어버렸잖아. 끝으로 가면 결국은 이 러브로 가는 거야. 이 남성성, 매일과 사랑은 뭔가 같은 선상에 있다. 이런 느낌. 주로 혼자 있을 때 뭐 해? 혼자 있을 때 보통 집에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디깅을 많이 하지. 핸드폰으로. 내가 이제 관심 분야가 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좀 24시간이 사실 부족해. 그러니까 밖에서 뭐 일하고 뭐 하는 시간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온전히 내 시간이잖아. 내가 쓸 수 있는. 그치. 근데 그 시간 안에 그 모든 분야를 다 봐야 되니까 최신 소식들, 뭐 신제품, 뭐가 어떻고 이걸 다 봐야 되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이 멀티태스킹이 중요한데 내가 원래 멀티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강제로 하드웨어로 멀티를 띄워야 돼.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 작업 모니터도 되게 여러 대를 쓰고 하는데 핸드폰으로 이제 주로 누워서는 많이 하니까 최근에 그래서 핸드폰을 폴드 7으로 바꿨거든. 이게 그런 나 같은 이 디거들한테 최고야.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쪽 면에서는 예를 들면 새로 나온 어떤 뭐 카메라 장비 이런 걸 띄워서 보면서 이쪽 면에서는 유튜브로 뭐 공구 관련된 거 그런 것도 유튜브가 틀어져 있고 보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가 활동하는 또 카페들의 이제 중고 매물도 한 3개를 같이 이렇게 시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는 뭐랄까 루틴이 완성되져 가는 느낌이야. 이 디깅하는 시간을 많이 줄여주고 있어. 바꾼 지 얼마나 됐어? 얼마 안 됐어.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 아, 그래? 한 달 정도 됐는데 되게 만족 중이야. 그 기능을 알고 계속 염두에 해뒀던 폰이었던 거야? 원래 그래서 이 폴드 시리즈는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동안 피했던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어. 일단 너무 무거워. 아 그래? 무거웠었어 그동안. 무겁고 그리고 두 번째가 너무 좀 아저씨스러운 면이 있어. 이게 아무리 무겁고 막 뭉툭하고 뭔가 못생기고 이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그래도 우리가 뭐를 찍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핸드폰은 매일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 카메라를 쓸 일이 많잖아. 그치. 근데 얘한테 들어가는 카메라가 너무 기준치 이하였어, 내가 느끼기에. 아 그래? 그 좀 몇 세대 구형 카메라를 갖다 넣어놓고 가격은 비싼데.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방금 말했던 그 3가지가 싹 한 번에 뭔가 해결이 되면서 이젠 때가 왔구나 하던 찰나에 사용하던 핸드폰이 원래 간당간당 하셨거든. 그 산소호흡기 메고 계셨는데 주인님 전 이제 이 정도 버티면 된 거였으면 갑자기 뚝 죽어버린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이건 개시다. 그래서 바로 그 친구가 이어줬네. 오래 버텼어. 내가 근데 걔한테 계속 말을 걸었거든. 그 친구가 이제 노트 25 울트라였어. 걔도 한 5년 정도 쓴 폰이야. 걔한테 야 우리 폴드 7 나올 때까지만 버텨보자. 지금 와서 내가 너를 수리를 하는데 뭐 2-30만 원을 쓰는 건 너무 그렇지 않냐. 우리 잘해왔잖아. 한두 달만 더 버티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두 달은 정말 얘도 이제 그 마지막 이 진원진 뭐라 해야지 그걸 써내면서 그러다 결국 가셨지. 거의 뭐 원피스의 고잉 메리오인데? 그렇지. 써니. 지금 써니가 왔고 써니가 왔고 메리가 떠났네. 그래서 이게 그 핸드폰뿐만 아니고 나는 내가 쓰는 그런 물건이나 어떤 스터프들에 되게 애정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좀 그렇게 하는 편이야. 진짜 사랑이네. 오래 쓰고. 사랑이네 진짜. 그래서 한 번 살 때 되게 잘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디깅을 하고 비교를 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 루트가. 그럼 본인만의 디깅 팁이 있어? 일단 사람들이 뭔가 정보를 얻을 때 요즘에는 사실 유튜브 검색을 많이 하잖아. 그치.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보통 내가 관심 있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했던 카메라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상 국내에서 지금 유튜브로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정보는 없다고 생각해.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유튜버들은 이 광고를 하지 않으면 그치, 맞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치. 근데 우리도 알잖아. 광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이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그래서 해외 유튜브를 만약에 찾아볼 거면 해외 유튜브들을 조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 근데 요즘에는 자동 자막도 워낙 잘 나오고 해외 유튜브들에서 조금 그런 정보들을 찾아보는 걸 일단 추천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색도 네이버에 해가지고는 네이버는 항상 늦어. 맞아. 이 신제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어떤 그런 이제 해외의 어떤 찌라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해외에 있는 어떤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분들이 다르고 그거를 다시 그대로 해와서 해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구글을 애용하시고. 맞아. 다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 디깅을 하는 게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맞아.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는 분들이 GPT인 것 같아. GPT, 요즘에 GPT도 많이 쓰지. 근데 GPT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나는 아직까지는 이 반려로 들이기가 좀 꺼려진달까? 맞아. 거짓말쟁이 너무 싫어. 동균이는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미지적으로 대표되는 색깔이 나를 생각했을 때 올리브 그린, 밀리터리를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류의 색깔들을 좋아하고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차량이나 오토바이도 그래서 그 색으로 이제 이번에 도색을 싹 해서 타고 있고 그 올리브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또 이제 그 오리지널 밀리터리를 되게 또 디깅하던 시절이 있거든.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근데 그때 보면 그 묘하게 달라. 이 색상들이 예를 들면 뭐 1차 세계대전 때 거랑 2차 세계대전 거랑 다르고 뭐 요즘 현행이랑 다르고 나라별로 다르고 근데 그 오묘한 색깔의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매치시켰을 때 그 나오는 무드가 되게 좋았어. 그래서 그 색이 그리고 또 내가 이걸 따로 그 퍼스널 컬러나 이런 거를 해보진 않았지만 입었을 때 이제 느껴지는 거는 좀 잘 묻는 것 같아. 이 깜장 피부 색이랑도 잘 붙고 이미지랑도 좀 잘 붙고 그래서 그 올리브 그린 그런 쪽 계열의 컬러를 좋아합니다. 컬러계의 깐부. 깐부라고 올리브 그럴 그린 수 있지. 깐부. 근데 또 올리브는 안 먹어. 올리브는 별로 안 좋아해. 색깔만 좋아하고 색깔만 좋아하고. 올리브는 잘 안 좋아해. 그러면 색깔을 올리브 이 컬러를 좋아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산 것도 있어? 그럼 아까 얘기했던 되게 남들이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청에 빠진 사람, 데님에 빠진 사람들은 이거랑 명확히 다르잖아. 봤을 때. 근데 남들이 보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이 똑같은 걸 여러 개나 가지고 있어? 그러잖아. 근데 그때 나도 내 옷장을 그때 딱 보면 한 부위가 다 입은 거야. 다 사다 모은다. 그럼 야, 이 바지랑 이 바지는 같은 바지 아니야? 절대 아니지. 이게 같을 수가 없다.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좀 맹목적으로라고 표현할 정도로 막 사다 모았었지. 그게 단순하게 밀리터리의 올리브 그린만 맹목적으로 산 거야? 아니면 다른 아이템도 그렇게 산 것들도 있어? 근데 이제 알지. 이 비중이 사용하는 그 것들의 컬러 비중이 이쪽이 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다른 걸 매칭할 때 그 계열의 것들을 좀 붙이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비슷한 뭐 예를 들면 나 또 캠핑이나 뭐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뭐 탄 계열이나 뭐 아니면 뭐 카모나 뭐 멀티캠 뭐 이런 것들을 사다가 이제 붙이게 됐지. 비슷한 계열의 것들을. 그래서 점점 덩어리가 커지는 거야. 이제. 취향의 것들이 하나 이 올리브 그린을 중심으로 그치.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그치. 퍼져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재밌는 일화로 마지막으로 이걸 그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그런 것도 이제 내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댓글을 달잖아. 근데 그 중에서 재밌었던 게 기억에 아직 남는 게 있어. 3차 대전 발발 시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유튜버 1위였나? 뭐 이런 걸 심지어 유튜버도 아닌데 이제 그 어떤 그런 닉네임을 하나의 카테고리를 먹었네. 그지. 3차 대전 시 생존 확률로 따졌을 때 그래도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생존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 뭐 짱재형 님도 있고 뭐 이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난 그냥 단순히 그냥 착장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로 아, 얘도 생존 인정해 준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게 또 있어? 밀리터리 말고도? 일단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던 것들 중에 지금까지 이어진 거는 장비 욕심이 많고 그리고 옷 좋아하고 그 두 가지가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옷은 사실 예전보다는 이제 조금 입는 재미가 사실 많이 시들긴 했지.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막 초반에 좋아하고 할 때는 막 이것도 입고 저것도 입고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맞게끔 좁혀지다 보면 엔간한 것도 이제 입어도 받고 막 이런 시기가 오니까 오태기가 오잖아.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심이 가고 막 찾아보고 하는 것들을 보면 옷을 아직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장비 같은 것들이야 사실 워낙 신상도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기술의 발전이 그치. 체감되는 영역이거든. 예전 같았으면 뭐 이랬을 텐데 지금 이제 딸깍하면 되는 류들을 보고 만지고 내가 사용해 보면 거기서 오는 또 그 희열감. 희열이 있어.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좋아해 왔던 거. 요즘에 관심사가 뭐야? 최근에 내가 이제 타는 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이렇게 막 요즘 게 아니야. 막 전자장비도 좋고 요즘 게 아니고 좀 그래도 옛날 건데 난 보통 그런 오래된 것들을 고장나면 막 고치고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거든. 혼자서 막 고치고. 근데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기계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어느 정도 디깅해서 공부하고 하면 자가 정비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디젤 차야. 트럭이니까. 근데 차를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에서 빠꾸를 먹은 거야. 근데 이게 디젤차,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빠꾸를 먹었을 때 이제 되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거든. 잘못하면 그거 해결 못해서 막 차를 폐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근데 그러기엔 이제 애정도나 이런 게 높으니까 좀 간단한 거나 아니면 조금 내가 더 공부를 해서 자가 정비를 할 수 있는 영역을 차나 오토바이에서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작업할 수 있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보면 개인 게라지나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은 좀 갖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정비 쪽으로는 좀 관심이 가고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런 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 더 하다가 이제 잘 맞고 하면 사실 그 노후 준비의 또 한 파트로서 또 할 수 있는 거거든. 개인 어떤 커스텀이라든지 이런 장르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요즘에 좀 관심이 간다. 근데 너무 잘할 것 같아. 좋아하니까 일단. 뭐 양잿물 보이로서도 동반장으로서도 일을 하고 뭐 생활을 하겠지만 가장 정동균으로서 편하게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언제라고 생각을 해? 그런 게 좀 있어요. 어쨌든 그 남들이 볼 때의 내 모습 뭐 대부분 다 비슷하겠지만 보여지는 이미지상에서의 내 모습이 되게 활발하고 막 에너지틱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 주로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좀 다수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가 이제 또 그런 셋을 장착을 하고 나가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또 충전기를 오래 꼽아놓고 있어야 돼. 에너지 소모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런 모습들도 뭐 나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되게 편안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되게 소수 1대1이거나 아니면 소수의 좀 그냥 사람들이랑 있을 때 지금도 되게 자세도 그렇고 좀 느긋하잖아. 원래도 좀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그럴 때가 오히려 좀 내 모습에 가까운 듯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있을 때가 더 편해. 그리고 오히려 아예 혼자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또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가 편안하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나는 뭐 외로움을 탄다거나 이런 느낌이랑은 좀 다른데 되게 적막하게 혼자 막 명상하고 이런 시간은 또 못 견뎌해. 그래서 항상 뭔가가 틀려 있어. 예를 들면 집에서 뭘 뭐 막 하거나 해도 옆에 항상 뭐 침착맨이 틀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있어야 좀 안정되는 것 같아. 무언가 사운드적으로라도 다른 누구랑 같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편한 감이 있는 건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결국엔 사운드적인 건가? 좀 청각적인 부분인 건가? 사운드적으로는 확실히 그 적막한 걸 좀 못 참긴 하고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소수의 인원들과 있을 때가 더 편하다. 다수보다는. 그러니까 다수랑 있을 때 막 내가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에너지를 얻어오는 과정이 아니고 쓰는 과정인데 이렇게 있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막 얘기하고 스몰 토크를 하면 어쨌든 여기서는 내가 또 에너지를 좀 얻는 쪽에 가까워. 동균이한테 다수의 기준은 몇 명이에요? 딱 이 정도 인원부터는
뭔가 세팅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테이블이 넘어가면 안 돼. 보통 우리가 음식점이나 어디 가면 이제 한 테이블 기준이 딱 있잖아. 4명. 그럼 4명이고 보조의자까지 오케이 붙였어. 5명이 최대야. 그걸 넘어가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다수가 되는 거지. 나한테는 동균이가 다양한 취미도 갖고 있고 다양한 취향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취향을 소비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어? 나만의 방법이라기보다는 나랑 좀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테지만 이 단계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럼 그거를 이제 바로 절대 구입하지 않아. 디깅 해. 그리고 이 그 제품이나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나 이게 그 나한테 합격을 받을 때까지 디깅. 합격 사인이 떨어졌어. 그럼 이제 1차 통과한 거야. 쇼미로 따지면 이제 그 불 내려가는 거 이제 통과한 거야. 본선 진출. 그러고 나면 존버를 해. 존버를 쭉 하다 보면 그런 쪽이 워낙 이제 또 인구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매물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존버를 해. 여러 군데 이제 알림을 틀어놓고 존버를 해. 그러다 보면 그 물고기가 한 마리가 탁 나올 때가 있어.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존버한 만큼의 저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손맛이야. 스피드. 알람이 탁 뜨면 그게 몇 시가 됐든 가야 돼. 거래를 성사시켜. 바로 전화부터 때려. 그래서 그거를 매물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탁 낚았을 때 그 손맛. 거의 강태공이구나. 그렇지.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이걸 탁 해냈을 때 그것도 또 되게 희열이 있지. 그런 식으로 보통 소비를 해. 그 맛을 못 잊어. 그래서 이게 되게 그런 사람들도 있어. 나의 어떤 이런 것들 옆에서 본 친구들 중에 야 너가 그렇게 필요하고 뭐 그런 거면 그냥 조금 더 뭐 높은 가격이더라도 그냥 그걸 사고 나는 잊어버리는 게 덜 스트레스다 하는데 오히려 나는 이 방금 말했던 과정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 탁 했을 때 손맛을 느끼기 위한 그 사냥꾼의 마음이랄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까지도 난 즐기는 거야. 성공하면 기분 되게 좋아. 그럼 최근에 가장 그 손맛이 딱 있었던 제품이 있어? 최근에 이제 그 저거가 있었다. 그 우리 촬영하다 보면 인터컴 쓰잖아. 그치. 근데 기존에 쓰던 거가 이제 뭐 레이턴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 이제 조금 더 괜찮은 제품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해놨는데 이번 거는 운이 되게 좋았어. 왜냐면 뭐 디깅이나 이런 건 사실 이미 사전에 다 끝내져 있는 상태니까 1차는 합격했고 이 두 번째 2차 과정이 되게 짧았어. 존버가. 그러니까 사실 존버라고 한 것도 바로 눌러놓고 거의 바로 낚은 거라. 아 진짜? 내가 알림을 쭉 돌려놓고 저녁 때 자려고 누웠는데 그날따라 조금 늦게까지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새벽 2시쯤인가 알람이 딱 뜨길래 탁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싼 경우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이제 무조건 직거래를 해야 되는데 직거래를 하려고 이제 물어봤어. 그런데 많이 멀지 않아. 한 수원 정도야. 근데 이게 강남에서 수원 가는 건 가까운데 우리 마포에서 가려면 사실 거의 세상의 끝이거든. 그치. 새벽 2시고. 그치. 근데 일단 그 시간에 어쨌든 글을 올렸다는 건 보통 그런 사람들은 그 시간에 거래할 마음도 있다는 사람들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연락해서 그럼 좀 한번 가보겠다. 갔어. 거의 뭐 보통은 이제 테스트만 했다고 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 한 몇 번 쓴 거거든. 한두 번. 근데 딱 봤는데 가격도 괜찮고 상태도 괜찮고 올라오는 중고 가격보다 한 15만 원 가까이 싸게 그 시간에 수원까지 간 이제 또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낚시로 아까 얘기했던 손맛으로 따지면 사실 방금 찌를 딱 넣었는데 바로 잡았는데 나름의 이제 막 월척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되는 녀석을 건졌다. 그런 또 최근 저게 있었지. 이제 그거를 너무 하다 보니까 몸이 그 감각이 깨어져 있나 보다. 항상 곤두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루틴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매번 그렇게 새벽에 바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면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이제 밀린 그 알람들을 쫙 봐. 그런 게 엄청 쌓여 있거든. 쭉 보고 오늘은 뭐가 없군 하고 이게 제일 일어나자마자 하는 루틴. 항상 사냥꾼의 마인드. 오늘 뭐 없나. 가격들도 이게 워낙 변동폭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제품의 중고가를 내가 막 완벽하게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시세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알람이 탁 떴을 때 그 가격을 탁 보고 싼지 안 싼지가
인지가 되고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 과정도 아까 얘기했던 그 루틴 중에 하는 거야. 아, 지금 현재 시세? 오케이. 확인되고. 되게 할 게 많아. 나 24시간이 부족하다 했잖아.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봐야 될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아까도 알람 이게 떴길래 봤는데 뭐 그렇게 급한 가격은 아니야. 그냥 다행이네, 다행이네. 흔히 나오는 거의 가격이야. 방금 좀 더 했으면 거의 말벌 아저씨처럼 뛰어갔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잠깐만 나 전화 좀 하고 올게.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정신 딱 차렸는데 한두 시간 후딱 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 나도 모르게 시간을 순삭해버리는 많지. 경우들은 보통 언제야?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 시간을 많이 날리지.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것들 보다 보면 그때는 그리고 또 창이 3개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시간 너무 빨리 가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둘러봐야 할, 들려야 될, 체크해야 될 곳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할당량을 채워야 되고 그런 것들은 되게 몇 시간 내외로 잘 그래도 정리가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씩 이제 그 좀 나한테 큰 행사들 뭐 이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보통 나 이제 우리 집 그러니까 난 좀 고칠 게 있는 집으로 오히려 싸게 좀 들어가. 그래서 집주인이랑 쇼부를 봐. 내가 이런 거 좀 자가로 할 수 있으니 재료비를 주시면 내가 해드리겠다. 어차피 내가 살 거니까. 그럼 이제 나는 재료비 받아서 하면 사실 그냥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항상 화장실이나 이런 거 타일을 새로 깔아. 그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녹아. 어쨌든 여기에 팍 집중을 해서 계속 단순 어쨌든 반복하고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긴 영상을 틀어놓는 게 좋지. 뭐 침착맨 대 주펄의 뭐 그치. 그 월드컵 있잖아. VS 월드컵 이런 거 틀어놓으면 5시간짜리인데도 끝나 있어. 그럼 하루가 가. 한낮에 원데이가 다 가. 그거 할 동안에 배도 안 고파. 너무 집중했으니까. 너무 집중했어요. 그런 게 어쨌든 이 진도가 나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 타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각적으로 내가 붙여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고 이게 하나 딱 붙이면 그 전이랑 또 영역이 넓어지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줄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해야지 해도 그게 끝날 때쯤 되면 한 줄만 더 하고 싶까? 이런 식으로 쭉 작업 시간이 계속 원래 그렇게 오래 하는 걸 잘 못하는데 그런 걸 할 때는 어쨌든 끝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고 되게 단순한 작업들은 그런 걸 할 때는 되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있어. 그때는 딴 생각이 잘 안 들잖아. 끝나고 나서 이 덕지덕지 더러워진 몸을 땀과 씻어낼 때 또 그 쾌감이 또 있어. 이 뿌듯함. 그 느낌 알지? 이제 먼지 뒤집어 쓴. 딱 일 열심히 해서 그 딱 샤워했을 때 무언가 다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잖아. 그러고 나서 맥주 한 캔 탁 먹어줘야지.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이나 뭔가 끌리는 감각 같은 게 있어? 이게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걸 내가 이제 깨달은 적이 있는데 뭔가 집에 있을 때나 되게 편안한 데에서는 안 그런데 뭐 외부를 나가거나 어떤 낯선 그런 처음 가는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그 이제 흔히 레이더 돌린다 그러지. 이 계속 레이더를 돌려. 그래서 주변에 어떤 뭐 사물이든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 눈치를 보고 관찰을 해.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계속 처음 만난 사람이면 그 사람 뭐 이런 거 되게 관찰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그러니까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어떤 처음 만났는데 뭔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봐. 근데 이게 나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가 근데 되게 좀 관찰력이 좋으신가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왜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만났을 때도 그 막 이렇게 막 착장을 뭐 보시는 것 그래서 제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뭔가 그 버튼으로 끄고 키는 게 아니고 레이더가 그냥 자동 이렇게 돌아가게 죄송합니다. 그때 깨달았어. 아 내가 그렇구나를. 그리고 그걸 의식하고 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최대한 이제 그런 신뢰되는 행동은 조금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된 거지. 그걸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나 보구나. 한 2, 3년?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진짜? 그 일예로 그런 게 있었어. 나랑 맨날 붙어 다니는 그 박영감. 어딜 가면 내가 계속 그런 것들 보는 거야. 저기 뭐가 떨어졌네? 저 고쳐야 될 텐데.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이제
형은 당연히 옆에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 형 저거 봐, 저거 떨어진다. 저거 빨리 해야 될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으니까 웃긴 거야. 그래서 오지랖 길 가다가 뭐 예를 들면 에어컨 실외기 저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무너져 내리는 게 너랑 무슨 상관 오지랖. 시야가 넓다라고 표현하고 싶어. 나는. 그럴 수도 있지. 보는 시야가 넓은 거야. 좋은 의미. 사람들이랑 무언가를 하다 보면 뭐 일적으로도 아니면 친구들이랑 무엇을 하든 의견을 서로 나누다가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동균이만의 취향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누군가 약간 이런 것처럼 밀리터리를 긁어버리면은 그것도 있어. 내가 긁힌다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좀 혼자 생각했던 것 중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를 누가 건드려. 그랬을 때 거기에서 긁힌다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 예를 들면 내가 밀리터리를 좋아해. 그러면 이 밀리터리를 소비하고 좋아하는 그 내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그 물건이나 어떤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살짝 그 자가의탁을 하는 경우가 보통 누가 긁으면 되게 쉽게 긁히거든. 기스가 잘 나. 근데 나는 예를 들면 내가 나는 이러이러해서 예를 들면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너 내 생각은 좀 다름. 뭐 이런 거 사실 뭐 이렇고 뭐 존나 더럽고 냄새 나고 오래되고 막. 그럼 이제 나는 거기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 반박씨 네 말이 맞음. 대부분은 너처럼 생각함. 근데 나는 여기에서 이런 매력을 느꼈다는 거임. 반박하면 네 말이 다 맞음. 그렇게 그냥 해버리면 오히려 그쪽이 긁히거든. 그치. 이게 무조건 반사인 거임. 광장 강티 같은 역할인 거야. 반박씨, 네 말이 다 맞아. 거의 무지개 반사네. 어차피 나는 이걸 좋아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고 소비하는데 명확한 내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과 안 맞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안 긁히는 거임. 그냥 무적 반사임. 약간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 약간 취향을 긁혀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썰전이 이제 펼쳐지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는 이제 애니를 좋아하니까.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게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진격거냐 나루토냐. 뭔지 알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만든 질문이기는 한데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해? 사실 나는 진격거 쪽이긴 해. 어디 쪽이야? 그럼 나와 의견이 같군.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 그런 식으로 누군가 이런 거를 했을 때 딱 지키고 싶은 그런 취향이 어떤 것인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그 내가 가진 취향이 온전히 그거가 1대1로 그러니까 내가 대입되는 게 아니거든.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중에 그냥 하나 하위 카테고리인 거라서 얘가 이렇게 뭐 공격을 받는다고 이 본질은 사실 크게 타격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댕겨. 막 대가리도 긴데 막 이런 걸 하고 댕겨. 그럼 이제 막 그런 남자 새끼가 대가리를 저렇게 근데 이것도 그냥 내 취향 중에 일부기 때문에 막 그 사람이 막 내 대가리에 대해서 뭐라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길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 단단한 마음이 있네. 취향에 대한.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 단단하거든. 그치. 그게 또 밀리터리의 매력이지. 요즘 직업 외에 배워보고 싶은 뭐 예술 또는 뭐 새로운 장르가 있어? 뭐 아까 얘기했던 정비나 이런 건 사실 뭐 예술 쪽인 것보다는 좀 기술적인 거니까 예술 분야에선 옛날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사실 가죽 이런 걸 좋아하거든. 가죽이잖아. 그치. 이런 오래 쓸수록 그 뭔가 커스터마이징 되어가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 가죽 뭐 아니면 금속 공예 하시는 분도 있잖아.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그걸 이제 단순히 소비하는 걸 넘어서 이것도 내가 조금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로 무슨 내가 뭐 사업을 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다룰 수 있는 것들 중에 일부로 이제 얘도 내 하위 카테고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거 관련된 또 장비들도 좀 보고 있지.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주변에 이제 또 잘하시는 분들 많고 하니까 좀 많이 여쭤보고 그런 쪽으로도 조금 클래스나 이런 데를 다녀서
뭐 앞으로 그런 걸 어떻게 융합해서 뭘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지.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지나서 동균이에게 생각을 바뀌게 해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개념에 대한 생각을 바뀌게 해준 첫 문화적 경험이 뭐야? 내가 이제 빈티지 의류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좋아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건데, 예전에 내가 중학생쯤이었을 거야. 그때 이제 나한테 이걸 입문시켜준 형이 있어. 동네 형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가 되게 잘 따르고 멋있어 하는 형이었어. 항상 그 오토바이 뒤에도 태워주고, 그래 이제 막 많이 쫓아다니는 형이었지. 근데 그 형이 이제 내가 옷이나 이런 것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아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빈티지샵 같은 데 이제 데려가 준 거야. 근데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은 거지. 그러면서 그런 게 좀 나한테 그쪽에 눈을 뜨게 됐던 것 같아. 일단 그때 사실 제일 끌리는 건 이제 우리가 학생 때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똑같은 그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다양한 옷들을 막 입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되게 좀 독특한 것들이 또 많잖아. 그치. 오래된 것들 중에.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되게 좀 경험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빈티지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된 시초인 경험인 거지. 그때 그 가게 이름이 무슨 다리집 이런 거였는데 무슨 다리 밑에 있었어. 그래서 무슨 다리집 이런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그냥 구제의 샵에 가까운 느낌인 거지. 그 하시는 분도 좀 나이가 있는 이모님이었어. 근데 지금 생각을 해도 그 완전 그냥 아무거나 다 걸려있는 구제샵보다 조금 셀렉이 돼 있었어. 어떤 브랜드 위주라기보다는 그 이모님의 어떻게 보면 취향이 좀 담긴. 근데 그 취향이 나랑도 좀 맞았던 거지. 그 형이 인도했고 충격을 준 건 이모님의 셀렉팅인 거네. 그렇지. 그 은둔 고수 같은 느낌인 거지. 기연을 얻은 거야. 거기 갔을 때도 구제샵에서는 대부분 옷이니까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어느 옷을 보고도 딱 그게 왔을 거 아니야. 그때 사서 내가 지금처럼 살찌기 전까지 주장창 한 20살 가까이 때까지도 입었던 옷이 있어. 체크 바지인데 그 바지가 되게 핏이 독특했어. 되게 배기 핏인데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똥싼 바지 배기 핏이 아니고 되게 승마 쪽 배기야. 승마 쪽 배기라 쭉 내려오다가 이제 슉 이렇게 슉 쉐입이 저거 되는 건데 요즘에야 그런 게 많은데 그때 이제는 그런 게 잘 없었어. 그 다리 쪽 좁아지는 쪽에 원래 그 핏이 아닌데 그 이모님이 셀렉이 좋자 그랬잖아. 이 손재주도 있어서 직접 미싱기 같은 게 있었거든 가게에. 아, 그래? 그래서 그거를 리폼을 한 거야. 그 핏이 되게 나한테 마음에 들었어서 한동안 많이 입었어. 그리고 막 중요할 때 많이 입었지. 어디 뭐 그때 당시 이제 패션위크를 간다거나 우리가 좀 뽐내야 될 때 그때 이제 필살기처럼 입었던 체크 바지가 아직 기억에 남아.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 영상 제작자라는 일을 하게 된 계기와 내가 영상 제작자라고 느낀 시점은 언제야? 아무래도 이게 좀 프리랜서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가 뭐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이게 내가 좀 이게 직업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렇게 찍고 하다가 이제 제대로 좀 돈을 받으면서 이런 일이 들어왔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 반복이 되면서부터 내가 좀 이걸 직업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하게 된 계기는 원래 내가 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아하는 걸 그 표현해내는 도구로 이제 활용을 해야겠다 하다가 군대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좀 나는 뭔가 정지되어 있는 어떤 이런 스틸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더 스토리를 녹여내고 싶어서 그럼 난 영상 쪽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나한테는 맞겠다 싶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어쨌든 배워야 되잖아 처음에.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문화기획하는 어떤 그 회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랑 또 그 신림에서 공연장을 하나 낸 적이 있어. 근데 이제 그 공연장이 같이 하는 친구가 또 이제 그 매핑 아나? 프로젝션 매핑? 알아. 그 매핑을 하는 친구라서 이제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그 또 이런 그 아티스트들한테 막 매핑을 입히고 뭐 이런 류의 작업들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걸 이제 담고 뭐 공연
진행하고 한 일을 하면서 영상을 더 건드리게 됐지. 그리고 그 공연장을 정리하면서 아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영상 쪽으로 해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공연장을 정리를 하고 넘어온 게 몇 년도지? 2020년도? 20년도? 최근이네. 그치, 코로나 딱 그 전후로였던 것 같아. 우리가 공연장을 정리하고 다다음 달에 코로나가 터졌어. 사실 불행 중 되게 다행이지. 타이밍이. 구운데 이제 들어가면서 스틸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좀 컨티뉴어스 이제 영상적인 부분을 봤다고 했잖아. 생각을.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중요한 그 계기가 있어? 그 포인트가? 있지. 사실 방금 전 건 되게 포장해서 말한 거고, 나는 내 스토리를 더 담아내겠어는 포장. 조금 더 직관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거기에 이제 그 브랜드 뭐 마케팅 하던 그런 후임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이 단가, 그때 당시 이제 그 사진이랑 영상이 단가가 센 거야. 그럼. 그래서 아 어차피 똑같이 저거 할 거 그러면 어차피 지금 다시 저걸 할 거면 영상을 다시 해서 좀 이렇게 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예. 일할 때의 그 포인트들이 있어? 아 일할 때 포인트 그런 게 있어. 일하는 나와 그냥 내가 있으면 이 롤을 완전히 분리를 해. 일할 때는 그냥 일하는 나의 모습이 따로 있어서 그 작업복 입고 나가면 딱 마인드 장착되듯이 군인들이 군복 입으면 딱 그 저거 되듯이 일할 때는 그냥 일할 때의 포지션으로 딱 가서 평소에 나의 모습이랑 완전 달라. 그래서 예를 들면 평소 같으면 조금 더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그걸 안 지켜서 안 하면 내가 나중에 힘들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딱 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MBTI 같은 것도 뭐 내가 뭐 땡땡땡 P야. 근데 일할 때는 모드가 이제 바뀌니까 뭐 J로 바뀐다든가 무조건 딱 그 정해진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좀 최대한 안 벗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장착하지 마인드를.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 분리시켜야 돼 완전히. 그래야 일이 딱 끝나면 다시 현생으로 쏙 바로 복귀할 수 있어. 옷만 벗으면. 진짜 요즘 많이 말하는 온앤오프구나. 온앤오프. 딱 일할 때 스위치 온 딱 하면은 작업복 입고 빡! 일하고 그걸 잘해. 오프하면 정말 착 다 벗고 그냥 착 쉬는 거고 디깅하고. 맞아. 지금까지 이제 영상 제작을 여러 가지 해왔을 거 아니야. 그 결과물 중에 가장 동균이다웠던 결과물이 있어?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나는 나를 되게 빼는 편이라서 작업물이나 뭐 개인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막 나다운 어떤 뭔가를 넣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직업적인 부분이 아닌 내가 뭔가를 그 만들거나 뭐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내가 더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옛날에 이제 내가 그 공연장 했다 그랬잖아. 거기서 이제 공연 같은 것도 하는데 뭐 전시 같은 것도 했었거든. 그때 이제 그 미술 하시는 그 그림 그리시는 팀이랑 같이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또 한창 그 3D 프린팅 이런 거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드는데 심취했을 때야.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또 예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테크적인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오브제 아트, 그래서 이제 테크 아트라고 내가 막 이런 거 만들어서 그 만들어내고 배치하고 전시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되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나다운 거지. 내가 좋아하는 열정을 쏟고 막 뭐를 더 연구해서 더 미적으로 괜찮게 만들려고 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을 때 좀 나다운 것들은 오히려 더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게 일로 연결되진 않아. 일은 온전히 그냥 일이고 나는 그 이외의 것에서 나다운 거를 찾아. 뭐 예를 들면 영상 제작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정비라던가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를 할 때 아까 얘기해준 뭐 테크 아트나 이런 전시 부분에서도 동균이를 녹여보는 거고 작업물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할 때처럼 온앤오프가 있구나. 온앤오프가 있지. 나다움을 녹인다라는 게 내 걸 되게 녹이지 않아. 그러니까 내 개성이 드러난다거나 뭐 그렇지 않아. 일을 할 때는 온전히 딱 일이고 그런 것들을 녹여내는 건 어차피 내가 더 좋아하고 더 잘하는 그 장르들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제작자 분들은 결과물에 나를 녹이는 거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뭐 안 갖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는 거야? 아니면
뭔가 원래부터 그냥 온앤오프적으로 딱 정말 분리를 시킨 거야. 이거를 내가 되게 내 스스로가 되게 그런 우리가 이런 걸 보다 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 아, 나는 여기서 뭔가 내 어떤 아티스틱한 걸로 뭔가를 이루어내서 그걸로 인정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는 힘들겠구나를 깨달았던 시기가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 그러면 내가 이걸 아예 그 직장인들이 직장 다니면서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나의 어떤 거를 이루어내겠어. 나의 한 단계 더 이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잖아.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그냥 일을 일로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되게 직장인들이 직장 가기 싫어하잖아. 근데 그렇지는 않아. 일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즐거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일로 했을 때 제일 즐겁고 오래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삼아서 하는 거지만서도 그걸 뭔가 마치 내가 되게 큰 의미를 담아서 이걸로 뭔가 성공해야겠다라는 거는 그런 시점쯤에 놨지. 오히려 그러니까 더 그게 쉬워진 거야. 온앤오프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내려놓음이구나. 내려놨지. 그냥 내가 취미를 갖는 내 취향의 부분에서 더 그치. 나를 녹이자. 할 게 많은데. 그치. 디깅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 잠도 자야 되고 다 해야 할 되는데 게 많아. 지금까지 나를 잊게 해준 말이 있어? 있지. 내가 되게 뭔가를 많이 미루고 그리고 좀 귀찮아하는 게 좀 큰 성격이다 보니까 나를 좀 그래도 움직이게끔 하는 거 중에 제일 키워드가 된 말이 그거야. 그 노시발 킵고잉 아나? 그게 원래 그거잖아. 원작이 그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갔는데. 그치. 그것처럼 막 해이해지고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씨발 하지 말고 노시발 킵고잉 일단 그냥 해. 하다 보면 어쨌든 끝이 나니까 그 마인드를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 하기 싫어지고 처지고 할 때마다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이거 다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냥 씨발 하지 말고 일단 해. 하고 끝낸 다음에 더 맛있게 쉬어. 이거지. 그래서 그 더 맛있는 쉼을 위해서 결국 킵고잉 하다가 착 했을 때 한 잔 탁 먹고 와 씨발 그때서야 씨발을 하는 거다. 그런 느낌? 너 씨발 킵고잉. 되게 함축적인데 에너지가 큰 말이라고 생각해. 그건 담고 있는 의미가 진짜 많은 것 같아. 의미가 좋아. 그거는 내가 힘들 때도 할 수 있는 말 같고 뭔가 잘 돼도 할 수 있는 말 같고 맞아. 바빠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전체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네. 네, 그 말을 좋아해.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어? 뭐 SNS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뭐 일단 보여지는 거 외적인 걸로는 뭐 내가 그냥 좋아하는 그런 아웃핏들 이런 거를 그냥 입고 다니고 어디 노출시키고 소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소개하고 이런 것들 정도고 사실 내가 외부의 스피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안 하는 이유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그동안 많이 삼키는 단계였어.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는 게 되게 쿨하고 그 사람을 어쨌든 잘 표현해내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뭐 많이 먹지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숨기지 않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야. 누군가들만 훈련되고 정말 그 제대로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삼키는 훈련을 많이 했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3번 참아. 못 참겠어? 입을 틀어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삼키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어디에서 이렇게 막 표출을 해내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그래도 훈련이 된 하고 싶은 말 좀 그래도 참을 수 있는 훈련이 된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작게나마 뭐 SNS나 뭐 혹은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스피커를 한두 개 정도는 해도 되겠다 하는 지금 딱 시기 한두 개 그냥 툭툭 그냥 SNS에 뭐 올리고 뭐 이런 정도. 지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인스타. 릴스가 일단 되게 간편하고 그리고 짧으니까 좋더라고. 나만 해도 되게 요즘에는 롱폼이나 이런 거보다 숏 컨텐츠를 많이 보게 되니까.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요즘 뭐 쇼폼에 지쳤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쇼폼만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롱폼입니다.
이거는 한 시간, 롱폼. 한 시간짜리 거의 느낌이라서. 난 이런 걸 좋아해. 대화하면서. 노시발 킵고잉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 일을 해오고 있잖아. 인스타 릴스든 어떻게든 표현을 해가면서. 근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뭐야? 원동력? 원동력이 뭘까? 나는 근데 어쨌든 간에 나를 그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재밌고 그런 데서 좀 어쨌든 그러니까 나의 취향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매니아틱한 요소들이 많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난 사실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조금 공감해 주거나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을 그거 되게 멋있다, 좋다라고 그 해주는 평가나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거기서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에너지를 얻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예 신경 안 쓰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런 사람들이 봐주는 그 시선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더 막 하고 싶어하는 그런 류인 것 같아. 그게 원동력인 것 같아. 지금 취향을 소비하는 그 재미와 플러스 거기에서 누군가 알아봐 준다면 더 계속해서 그치. 그 자가 원동력이 계속해서 도는 거구나. 자가 발전이. 그치. 비슷한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딱 그 보고 공감해 줄 때 그런 게 좀 힘이 되지. 그치.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 10년 후의 모습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30대 초반이잖아. 그치. 우리가 한 20대 초반쯤 우리 19, 20살 이때 만났으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각각 군대 갔고. 그럼 얼추 그게 한 10년 전이야. 우리 군대 있을 때가. 그치. 그럼 그때 생각했던 그 10년 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으나 얼추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1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느끼기엔 10년 후에도 거의 비스무리하게 갈 것 같아. 지금의 상태. 지금에서 10년 뒤를 내가 지금 생각을 하면 아마 10년 뒤에 내가 예상했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워너비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사실 그런 것 좀 해보고 싶어. 농담 삼아서 주변에 형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빌리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모여 살 수 있는 어떤 그 용인이나 이런 데 살짝 외곽에 있는 시골에 가면 좀 전원 생활의 어떤 좀 감성은 유지하면서 또 급할 땐 서울에 금방 올 수 있는 정도의 거기에 이제 땅이나 부지를 넓게 사서 조금 처음에 이제 지을 때부터 조금 관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집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지내고 싶은 사람들끼리 빌리지를 조성을 해서 다 같이 좀 지내는 거지, 마을처럼. 그리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재력이 되는 또 분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야. 다 같이 좀 해서 나도 그럼 그 전에 이제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자격증도 좀 따놓고 해서 땅 다지기부터 이제 내가 좀 빌리지 건축을 할 때 좀 초반부터 참여를 해서 그런 걸 좀 만들어서 같이 살면 어떨까 하는 걸 생각 중이야. 근데 이거는 10년 뒤가 아니고 한 20년 뒤가 돼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근미래네. 근미래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럼 만약에 근미래에 고대하던 빌리지를 이제 만들게 되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최종 목표는 뭐야? 꿈이? 나는 사실 이게 나 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생각했던 건데 누군가 이제 그럼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제 막 직업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뭐 고등학생 때니까 저는 뭐 어디 좋은 대학 서울대에 가는 거예요. 직업이 됐든 아니면 자기가 소속이 되는 어떤 그런 학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자기의 꿈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난 되게 좀 어색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뭐 그런 게 당연히 자신의 꿈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그 목표인 거잖아. 그 내가 어떻게 어디에 들어가겠다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겠다 인 거지. 내가 생각하는 꿈은 그거보다 조금 더 그 포괄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럼 난 나중에 내가 뭘 하고 싶은가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고민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주변에 선생님들이 뭐 아무리 진로 담당 선생님이어도 그런 것들을 되게 그 진실성 있게 좀 이렇게 해주긴 힘들잖아. 학생도 많고. 그치. 다 그랬어. 담임도 마찬가지고 뭐. 그때 이제 내가 뭔가 의료학과 이런 쪽을 좀 그 목표할 때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준비를 했거든. 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막 입학 사정관제라 그래서 학교 뭐 성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최소치만
수능에서 뭐 최소치만 맞추면 그런 그 입학사정관 자료들, 그 학교에 하는 교과 외 과정들 준비했던 것들로 대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우리 때 막 처음 생겼을 거야. 그런 걸 준비하면서 이걸 어디다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학교 선생도 몰라. 무슨 뭐 어디에서 뭐 취업이나 뭐 그 진로 담당 뭐 이런 사람도 몰라. 그럼 나 이걸 도대체 누가 알아볼 데가 없는 거야. 인터넷 이게 우리가 처음이니까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완전 생으로 그냥 생짜로 했거든. 그때 느낀 게 이 뭔가 그 우리나라 어쨌든 공교육 시스템이라는 건 사실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어떤 개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진로나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거나 좀 끌어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구나. 근데 물론 다 그런 애들이 많진 않지만 어쨌든 아루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그 우리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돌 부분에서는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었잖아. 근데 이런 애들한테 그런 거를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어쨌든 좀 톡 튀어나온 출신이니까 나중에 내가 그쪽으로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뤄서 어느 정도의 이제 위치에 가면 그럼 톡 튀어나온 애들을 위한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거든.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서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내가 모든 그 친구들이 이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했던 것들을 모두 다 내가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 나도 내가 결국은 좋아하고 경험해 봤던 부분에 대해서밖에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이게 또 국가적으로도 어쨌든 그런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거든. 영등포나 이런 데.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내가 뭐 출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그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기관으로서 좀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게끔 그 위치까지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빌리지랑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돼서 그런 빌리지 내에 그런 또 그 기관을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거기 그 빌리지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어쨌든 자기들 분야에서 좀 남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헤딩해서 이루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좋은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물론 너무 막연한 얘기지만 나는 못 해낼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 그러니까 막연하다거나 너무 큰 꿈이라던가 너무 터무니없는 꿈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 그거는 결국 이뤄내면 정말 이뤄낸 거잖아. 실패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걸 찍으면서 더 이거를 소비하는 지금은 뭐 정말 1, 200밖에 안 되는 뷰수지만 이거를 봐주는 분들도 이거를 보면서 자신의 취향이 틀리다,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자신의 취향으로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취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더 알았으면 좋겠는 거. 좋은 취지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균이가 말한 그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큰 미래의 목표들 아니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꿈이 내 입장에선 크게 못 갔을 때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니까 응원할게. 고마워. 좆대꾸알. 이제 앞으로 정동균이라는 이름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어?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애들이 나를 무슨 뭐 되게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그런 거 말고 애들이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챗GPT 물어보듯이 되게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좀 세르파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사실 이 어떤 골을 향해서 되게 험난한 여정이잖아. 우리도 아직 그 산을 올라가고 있고. 근데 그 산을 올라갈 때 어쨌든 간에 자신의 짐을 좀 덜어주고 그 산을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세르파야. 세르파가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서는 그렇게 퍼포먼스를 내기가 힘들단 말이지. 그렇게 좀 옆에서 돌아봐서 목이 너무 말라 했을 때 물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르파 아저씨가 됐으면 좋겠어. 그게 세르파라는 기능이 페이스메이커도 될 수가 있는 건가? 그렇지. 같이 올라가는 거지. 뭔가 나는 어쨌든 그 산을 올라가 봤던 사람이니까 같이 이제 길잡이도 해주면서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지.
물론 서포터를 하진 않아. 탑을 해. 근데 동균이한테 취향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 취향을 좀 단어를 함축해서 표현하면 그러니까 엑기스인 거지. 그 사람의 엑기스. 왜냐면 엑기스라는 게 모든 걸 이렇게 쫙 농축해서 뽑아낸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 중에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만났던 사람들, 자라온 환경, 혹은 뭐 내가 동경했던 대상, 사랑했던 사람, 혹은 내가 경험했던 거, 봤던 거, 뭐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쨌든 농축돼서 나온 게 엑기스가 취향인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의 취향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 아, 이 사람은 어떤 것들을 살아오고 어떻게 했겠구나. 뭔가 나랑 결이 비슷하겠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사실은 그래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엑기스를 내는 중인 거야. 지금 계속 우리는 거야. 우려서 이제 우리가 뭐 한 30년 차, 40년 차 더 이제 나이 든 형 돼서 그랬을 때 그 엑기스가 정말 달고 맛있었으면 좋겠어. 완성된 나의 그 취향이 이제 딱 상품 이제 병이 이쁜 병에다 딱 담겨서 엑기스를 딱 냈을 때 아주 주시하고 달고 맛있군요 했으면 좋겠어. 취향 이퀄 엑기스. 엑기스. 마지막 질문으로 동균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동균이의 취향적 시점은? 취향이 이제 엑기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개개인이 어쨌든 다 숙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엑기스가 있단 말이야. 근데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 취향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대중적인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정답이라 따라 편승해야 돼라고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나와 좀 다른 저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폄하하려고 한다거나 저건 오답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혐오적인 것들이 되게 또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어쨌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액상이래? 엑기스. 그거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게 결국은 제대로 익으려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취향은 엑기스 이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인데 개개인이 다 다른데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가 동일할 수가 없잖아. 저 사람은 나랑 아예 다른 사람인데. 그럼.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내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받고 싶으면 상대방의 것도 존중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맞고 틀리고 무조건 옹호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랑 다를 수 있어. 그래도 아, 저 사람 거 그냥 저렇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이해해야 돼.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군. 그런 경험 자체도 사실은 내 엑기스에 결국 또 녹아들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나 또한 어떤 면에 있어서 되게 편협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대방들의 취향을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우물한 개구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것들이 온전히 정답이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좀 바람이 있어. 동균이의 취향적 시점을 내가 이해한 거를 말하자면 다름을 인정하되 다른 사람도 존중을 하는 취향이 되자. 그렇지. 그리고 내 거에 더 신경 쓰자. 남 거 그렇게 할 시간에 내 거 렉겟을 더 뽑자. 우리고 울면서 쭉 짜가지고 까매질 때까지. 자,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는데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아, 일단 뭐 처음에 이제 그 인터뷰 요청을 줬을 때 어쨌든 우리가 되게 또 어렸을 때 동갑이고 하니까 되게 또 반갑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던 또 시기가 있었고 또 중간에 우리가 떨어지면서 또 되게 공백기가 길었잖아. 그치. 그러다 또 우연히 다시 또 만났는데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일단 되게 좋았고 이게 역시 친구 좋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 나누고 하면서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각 잡고 이렇게 깔아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의 한 면들만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나를 되게 다각도로 어쨌든 이렇게 360도로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참.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나오십시오. 재밌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좋겠구만. 오늘은 세르파 정동균님과 함께 취향적 시점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다음 취향적 시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고생했습니다. 에헤헤.